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무슨 관계예요?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 종류야.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고 공부하게 한 다음에 야, 컴퓨터 너가 규칙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게 기계학습이야. 얘가 기계학습의 개념. 그리고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막 공부해가지고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의 증상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다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의 증상을 주고 이 사람은 A라는 병이야 아니야? 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기계학습 컴퓨터가 진단을 탁 내리는 게 기계학습의 예시. 자, 기계학습의 목적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델은 어떤 거냐면, 자, 모델이 가져야 되는 속성은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구조를 잘 나타내야 돼. 그러면서 현실과 다르게,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모델은 추상화하고 단순화해야 돼. 이 모델의 특징,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야 하고 추상화하고 단순화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어야 좋은 건데, 즉은 앞뒤로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를 기대하는데, 그럼 기대하면 좋은 거잖아요. 뛰어난 일반화 능력이 좋은 것이고, 그게 뭐냐면 뭘 집어넣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는 게 뛰어난 일반화 능력. 이게 좋은 거예요. 합리적인 출력값이 튀어나오는 거.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이는 합리적인 출력값이 생성되는 것을 위해서 모델링 작업도 하고 모델의 틀도 설정하고 파라미터 값도 구하고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값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목적은 이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실제 문제와 연습 문제가 다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문제 풀 땐 다 맞았어. 연습 문제는 다 맞았어. 근데 실제 문제 학교에서 시험 딱 봤더니 안 돼. 왜 안 돼? 문제가 다르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자,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은 연습 문제. 연습 문제에서는 다 맞아.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실전 문제,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잘 못 풀 수 있어. 자,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수에 대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나오면 우리 양의 관계, 음의 관계 기억나죠?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그럼 데이터의 양과 일반화 능력치는 양의 관계.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자,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부족하게 학습되면 모델이 과소적합되었다.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과소적합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 우리는 안 좋은 거야. 자, 반대로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게 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거지. 전체적인 경향성이 평균 같은 거잖아요. 평균에서 벗어난 건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데이터까지를 고려하게 돼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는 게 좋은 거거든. 그래야 그 뛰어난 일반화 능력이라는 게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는 건데 지금 일반화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 걸 과적합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럼 과적합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지금 과소적합도 문제고 과적합도 문제인데 과소적합의 원인은 뭐죠? 과소적합의 원인은 부족하게 학습해서. 그러면 부족하게 학습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돼? 공부를 더 하면 되지. 학습을 더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과적합의 원인은 뭐예요? 너무 과하게 학습했어. 그럼 이제부터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얘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공부를 이제까지 했잖아. 과하게. 그럼 이거는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라거나 학습 데이터를 일부를 덜어내서 그냥 검증만 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한다. 얘는 이렇게 해결하고 얘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안 해줘요. 왜? 그냥 공부를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게 각각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보들의 나열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다 읽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는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목이야. 제목 뭐야?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 해놓고 1번, 2번, 3번을 이제 쭉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1번. 자, 우리가 다 읽어왔다 치고 다 선생님이 읽어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지도학습이 1번인데요. 이 지도학습은 패턴 분류를 예로 들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 KNN 분류 알고리즘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1번 구간인 건데 자, 지도학습은 자,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그럼 뭘 공부하는 거야?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할 이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있어야 이걸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가 이미 나와 있고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세트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 자, 세트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자,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미 패턴 분류를 읽고 왔잖아요. 입력이 뭐냐면 어떤 사진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리고 출력이 뭐냐면 이게 개야. 자, 이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개야. 이게 개야. 이게 개야. 이건 고양이야. 이건 고양이야. 이건 고양이야. 이런 세트를 이제 여러 개를 주는 거지.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이 사진은 개, 이 사진은 고양이. 이 사진은 개, 이 사진은 고양이를 계속 주는 거야. 얘가 이걸 공부해. 아, 이렇게 생긴 건 개구나.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구나. 이해돼요? 자,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이 있어. 그런 사진 개, 사진 고양이 이런 집합이 있고 그걸 막 공부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생긴 게 개구나. 이렇게 생긴 게 고양이구나를 배우고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인데 모델은 새로운 입력이 뭐겠어요? 어떤 사진 같은 걸 주는 거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이 뭐예요? 개, 고양이 둘 중에 하나를 내놓는 그걸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문제풀이가 패턴 분류인데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니까 얘는 사진 같은 이미지 같은 거예요. 입력, 이거 이렇게 주면 얘가 출력, 라벨, 즉 패턴 범주의 명칭 패턴 범주 그러니까 개 또는 고양이 같이 패턴 범주의 명칭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 컴퓨터가 어떤 사진을 주면 이건 개, 이건 고양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사진을 보고 입력,
개와 고양이를 구분, 출력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을 가정해보자. 분류.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지선다일 수도 있고 사지선다일 수도 있고 오지선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고 그걸 그냥 고르는 거야, 이 컴퓨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패턴 범주가 정해져 있고 그걸 컴퓨터는 이쪽으로 보낼지 이쪽으로 보낼지 그것만 정하는 거야. 객관식,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지도학습은 객관식 같은 거예요. 자,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 입력 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 어떤 우주 생명체를 주고 이게 뭐게? 이렇게 하면 얘는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계.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객관식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 KNN 분류 알고리즘은 이제까지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럼 선생님들이 이 KNN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경험치가 좀 많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수능 특강을 매년 보니까 그럼 선생님들은 KNN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가 누적돼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 내기가 좀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가 내신에 포함될 가능성도 좀 있고 매년 알고리즘 나온다 해놓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좀 알아두시고. 자, 이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자, 가장 가까운 자, 여기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관련 문제에서 가깝다라고 하면 거리와 유사성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알아두면 좋아요. 가깝다. 이 알고리즘에서 데이터 문제에서 가깝다는 건 거리와 유사성을 모두 포함해요. 자,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이 K개는 이제나 그냥 정하는 거야, 우리가. 이 K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되는 임의의 값,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값.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가령 그림 A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 그러니까 이 A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 이 A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사진, 이미지 같은 거라 치고 어떤 범주,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A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그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얘들아 지금 이런 경우는 K값이 3인 거예요. 지금 너무 설명이 불친절하잖아. 하지만 K개를 이용해 라고 해놓고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K값은 3인 경우고 사실 이 안에서 그걸 알아낼 수는 없어.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이 예전에 KNN 분류 알고리즘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어서 아는 건데 사실 그냥 이 지문을 그냥 생으로 독해해가지고 아 K값이 3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불친절한 설명.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 A가 여기 있고 자 여기 실선 동그라미는 K값이 3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애 데이터가 3개니까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2개 사각형 1개니까 아마 K값이 3개일 때 A는 뭐인 걸로? 삼각형인 걸로. 삼각형 2개, 사각형 1개니까 A는 삼각형에 가까운 걸로 판명이 나겠죠? 근데 이 점선, 이 점선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K값이 얼마인 거야? 5인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2개고 사각형이 3개니까 이 경우에 A는 뭐인 거야? 사각형인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K값이 달라지면 이게 결과도 달라지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왜 K값이 짝수면 안 되는지 알겠지? K값이 짝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K값이 4야. 삼각형 2개, 사각형 2개.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K값은 항상 뭐여야 돼?
홀수여야 한다라는 문제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자, 여기 이런 경우 A는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K값이 3일 때. 자,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고 직관적. 그냥 딱 보면 그냥 그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의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분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계산해야 되니까 좀 귀찮고 좀 여러 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비지도 학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비지도 학습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까지 했던 지도 학습을 좀 정리해보면, 지도 학습은 이 컴퓨터가 이 세트, 입력과 출력 세트를 공부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였어. 이게 개야, 고양이야, 세모야, 네모야를 푸는 거였지. 근데 얘는 좀 더 똑똑해야 돼. 비지도 학습은 좀 더 똑똑해야 돼. 지도 학습보다.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범주인데, 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얘는 객관식처럼 개야, 고양이야, 세모야, 네모야가 없는 거야. 그게 안 주어진 상황,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서 군집화를 하는 겁니다. 군집화. 군집화는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룹 묶기. 자, 군집화는 훈련용 데이터 집합이 이렇게 쫙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그룹을 묶는 작업이다. 군집화를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거리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은 그룹에 속한 애들은 거리가 최소, 다른 그룹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비슷한 애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유사한 애들끼리 최대한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쟤는 사진을 보고 개, 고양이 카테고리를 주고 그냥 그 사진을 이쪽으로 던질 건지 이쪽으로 던질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여러 개 주고 야, 이거 4개로 나눠, 5개로 나눠, 3개로 나눠 이렇게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군집화. 자, 이렇게 하기 위해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얘가 방법이야.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적 구성을 찾는 것이다. 최적 구성을 찾는 것은 가장 적절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최적 구성은 적절한 그룹을 구성하는 게 목적. 자, 그러면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설명이 굉장히 불친절한데 우리가 얘를 좀 이해해 봅시다. 이런 게 또 하나의 또 지문으로 발전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 아까 예진아 K개는 어떻게 하는 거로 했어? 임의로.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다. 자, 임의로, 여기가 1번 단계,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얘가 1번 단계예요. 자,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한다. 자, 일단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자,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의 1번 단계가 있다고 치면, 자, 요 안에, 이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다고 쳐봅시다. 너무 많나?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K값을 2로 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데이터, 이 노란 점이 다 데이터라고 치고 아무거나 골라서 A그룹과 B그룹의 중심이라고 정하는 거야. 그냥 정해볼게요.
얘가 A그룹의 중심이고 얘가 B그룹의 중심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설정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얘는 아닌가? 이렇게. 요렇게 해서 B그룹을 묶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이 A그룹이라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준영아. 자,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얘가 지금 중심으로 정한 거잖아.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그렇죠? 자, 여기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여기 3번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B그룹만 봐봐. B그룹만 보면 이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평균점은 지금 여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평균점은 어딜까요? 평균점은 한 이쯤? 여기 요런 애들의 평균점은 한 여기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라면 한 이쯤에 어떤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쯤에 점이 있다 쳐요. 그럼 얘는 여기보다 여기가 가깝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처음에는 A그룹이었는데 이 중심이 이동하니까 B그룹으로 당겨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B그룹에 속했잖아요. 그럼 평균점이 여전히 여기일까요? 아니겠지. 그럼 여기로 옮겨줘. 그러면 또 어떤 애가 또 포함될 수 있고, 그럼 원래 포함되던 애가 다른 그룹으로 당겨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거를 반복하다가 소속의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 요 1, 2, 3, 4, 5번 과정 이해돼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여기 1, 2, 3, 4, 5번 과정을 계속 하는 거야. 반복. 그러다가 변화가 없으면 종료. 자,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간단하지만 장점.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 요거 1, 2, 3, 4, 5번 과정 이해했어요? 되게 불친절하지만 얘가 지문 하나로 나왔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으로 나오면 이게 몇 번째 반복했을 때 이 점은 무슨 그룹이게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강화학습이요. 자, 강화학습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바람직한 행동 패턴 학습하는 알고리즘. 나중에 이제 준영이가 여자친구랑 싸울 때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화가 났어. 그냥 알아서 해야 돼. 여자친구 화가 났고. 왜 화났어?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그걸 몰라? 왜 화났는지 몰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가 미안한지 막 생각해서 말해야 돼. 막.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강화학습은 굉장히 똑똑해야 돼. 지가 바람직한 게 뭔지를 스스로 알아내서 지가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지도학습보다 비지도학습이 좀 더 똑똑한 거고, 비지도학습보다 강화학습이 좀 더 똑똑한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인데, 강화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 자, 여러분, 에이전트가 뭔가요? 에이전트 그거잖아. 마블 에이전트. 마블 에이전트 그거 아니에요? 요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잖아.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쿠키런에 나오는 쿠키, 슈퍼마리오의 슈퍼마리오 같은 걸 떠올리면 돼요. 에이전트 쿠키, 에이전트 마리오, 그걸 떠올리면 돼. 에이전트 캐릭터가 처할 수 있는 상태, 각 상태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에이전트는 마리오인데 이 마리오가 처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시작했어. 이 환경, 어떤 환경이 오픈. 그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에이전트가, 마리오가 점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뭐 머리로 뭐 돌을 쳐박을 수 있고 동전을 먹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 옵션. 여러 가지 행동 옵션. 그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뭐 내가 버섯을 먹었더니 몸이 커진다. 뭐 내가 돌을 머리로 박았더니 동전이 나온다. 막 이런 거. 상태의 어떤 상태의 변화. 그리고 그것의 보상.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마리오가 스테이지가 딱 열렸고 그 환경에서 옵션. 그 옵션에 따라 행동하는 어떤 변화. 그 변화에 따른 보상, 점수.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컴퓨터야, 얘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한다. 누적 보상.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이 아니라 누적 보상인데. 자,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 5점이야. 이쪽으로 가면 1점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5점을 먹어야지. 근데 내가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봤어.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봤는데 여기는 길이 끝이야. 한 5점 먹고 그냥 게임이 끝나. 게임 오버. 근데 이쪽으로 가면 루트가 계속 있어. 여기는 지금 1점이지만 그 다음에 3점, 7점, 8점 계속 점수를 먹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지. 지금 여기가 5점이고 여기가 1점이지만 알고 보면 여기가 더 많은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적 보상이라는 건 그런 거야. 이 점수를 쌓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 학습.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를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아서 그걸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능적 에이전트는 똑똑한 인공지능은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궤적.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점수가 제일 높구나를 배워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게 가장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걸 배워야 한다. 강화학습이란 매 상태에서의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이다. 자, 한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감안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옵션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지문을 읽었는데 선생님이 이 지문 얘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지문은 되게 불친절하고 문제는 친절해서 문제는 풀어지는데 지문이 뭔 말인지는 모를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능 특강 지문은 좀 내용 공부가 필요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가 확실히 KNN 분류 알고리즘의 K값과 이 K평균 군집합 알고리즘의 1, 2, 3, 4, 5번을 이해한 사람이 만약에 6월 모의고사에서 이거랑 관련 지문이 나왔어. 그랬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왜 때문인지 알겠지? 그냥 이게 연계됐다라고 해서 그냥 나 이 문제 풀어봤는데 그렇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여기 1번 문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선지가 나와서 뭐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구체화해서 단순한 모델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2번에 왜 홀수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K값이 달라지면 결과가 왜 달라지는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3번도 당연히 연습 문제와 실전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여기 이 4번은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번은 이 몸무게에 따른 키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모델 A는 몸무게와 키, 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직선으로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단순해? 그냥 비례하는 거잖아. 단순. 그러니까 얘는 단순한 모델이에요. 출력 데이터인 키는 세로축, 몸무게는 가로축으로 놓으면 이 모델, 단순한 모델의 틀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되고 있는 기울기만 가질 거니까요. 자,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두 개밖에 없죠. 얘는 기울기 뿐이니까. 자, 모델 B는 파라미터가 3개인 2차식, 그래도 곡선이에요. 모델 B는.
그리고 모델 C는 매개 변수가 7개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모델 C는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 집합,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다 맞춰. 예측과 실체가 일치. 연습 문제는 다 착착 맞췄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몸무게랑 키가 비례한다. 일반적인 패턴을 얘기해줬고. 자, 선지 1번. 모델 A는 일부 훈련 데이터의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훈련 데이터 집합에 최적화된 모델은 C예요. 방금 C는 이 연습 문제는 예측과 실체가 일치한다고 나왔으니까 모델 A는 훈련 데이터 집합에 최적화된 모델이 아닙니다. C가 최적화된 집합이죠. 모델이죠. 자, 모델 C는 연습 문제에 대한 출력은 정확했어요. 근데 새로운 실전 문제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자, 모델 C는 모델 B와 달리 특정 구간에서 체중이 증가하는데 키가 감소하는 여기 미음, 비읍 체중 증가에 따라 키가 감소하는 미음에서 비읍까지의 구간이 있다. 일반적인 경향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몸무게와 키가 그냥 비례하는 그런 관계인데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 괜찮아요? 자, 모델 B, C를 통해 고차다 항식을 이용하면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요? 이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럼 여기 떨어지는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모델 A, C의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 맞고.